현다고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매일같이 두 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제가 살짝 채팅방을 봤는데 최영민 매니저님 덕분에 대덕전자로 수익냈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 리뷰 리스트엔 대덕전자가 없더라고요. 대덕전자 얘기한 지가 제가 2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빠진지도 않았는데 네.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부터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증설했던 공장이 네.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는 대덕전자는 뭐 제가 조만간에 또 한번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차트는 어떤 차트죠? 예, 앞타바이오인데 이 종목 이야기한 지도 일주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오전장에 거의 상하가까지 급등했었다가 무상증자 이야기 나왔죠? 네, 21%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급등 이유는 무상증자입니다. 다만 지금 임상 발표가 10월 달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은 바이오가 다 빠지고 있는데 이 무증 하나만으로 급등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 내용만 나온 것이고 실제 이제 이 10월 달에 어떤 임상 탑라인 발표 내용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무상 증자까지 붙으면서 급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95,000원을 이제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저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임상 발표까지 10월 달이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 상승세로 좀 갈 수가 있는지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옵트론텍을 제가 바로 또 지난주에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바로 역시 옵트론텍도 급등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쉬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카메라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 모듈 이쪽으로 말씀드렸고 또 메타버스에 아주 필요한 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갤럭시의 이 언팩 행사가 있고요. 이 메타버스 기술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옵트론텍 제가 1차 목표가 1,500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1차 목표가도 못 갔습니다. 2차 목표가 12,000원이니까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후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후성도 지금 다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전기차 소재 기업들 급등 나오면서 후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후성도 지금 이 전해진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2차원지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1차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2차 목표가 17,000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은 이 파인테크닉스 역시나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 3일 된 것 같은데요. 얘기하자마자 바로 조금씩 올랐었고요. 다음 날도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급등 나오면서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9,920원 나왔는데 1차 목표가 넘어섰고요. 2차 목표가 1,500원이니까 역시나 내일 모레가 재료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볼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지금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야 되는 종목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키워드 기대 순위를 투자 기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일주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네. 딱 기간을 보니까 무언가 약간 사면을 맞습니다. 바라보고 그 이벤트를 바라보고 하신 것 같나요? 아마 사면 안 될 것 같고 네. 가석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 뭐 지금 하고 있을지 뭐 좀 이따 나올지 2시부터 모르겠어요. 시작을 해서 저녁에 나온대요, 결과는. 그러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가석방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는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를 이제 이걸로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가석방 얘기 나온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이슈만으로도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지금까지 투자가 좀 못 이뤘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일주일 동안만 좀 보도록 하고요. 기대 순위는 20%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광복절 특사 가성방 될까라고 나와 있네요. 뭐 결과는 공개한다고 했으니까는 오늘 중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좀 공개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예비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적격 여부 심사를 좀 받고 있는 거고요. 출소하게 되면은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날 금요일 날 출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정말 희망적인 일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3년 전에 18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가 바로 그 3주년 되던 날이었는데 180조 투자하겠다고 해서 얼마 투자했나 봤더니 153조를 지금까지 투자했습니다. 상반기에만 20조 9천억을 투입해서 분기 기준 최대 기준으로 좀 투자가 들어갔고요. 반기 기준으로는 이번 상반기가 역대 최대 규모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투자가 잘 진행돼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투자라든가 이 TSMC를 잡기 위한 투자, 그다음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구속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 좀 많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봤던 건데요. 나오시게 되면은 일단 그런 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어떤 그 기대감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결과에 대한 여부를 가타부타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의 이슈가 있으니까 네. 한번 저희는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지금 가장 많이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이맥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웨이퍼를 이제 이송하는 그런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웨이퍼 이송 장비가 원래는 이제 좀 국산화가 안 돼 있던 장비입니다. 대부분 수입을 해오던 장비인데 사이맥스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 30%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하고 좀 어떤 그 관계가 좀 깊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웨이퍼 이 이송장치 시장 점유율이 35%이기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또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바로 사이맥스다. 향후 5년간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로봇 상용화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 80억 원의 정부 지원을 좀 받게 돼 있고 그동안 이제 대기업 이 웨이퍼 이송용 대기 환경 로봇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사이맥스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반도체 이송용 그 로봇 그 국산화를 앞당길 전망이기도 해서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가 있다면 또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 합니다만은 그와는 별개로 결국은 이송용 장비 시장에서 이 국산화를 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기술력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30억인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밖에 안 하거든요. 이 장비 종목들이 보통 퍼가 20배 이상입니다. 근데 퍼가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를 보시면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바닥을 충분히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은 이미 정고점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이 중간 부분인 24,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28,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5,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1차 목표 주가 24,500원, 2차는 28,000원.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삼성전자와 손잡고 또 국산에 성공을 했고 그쵸, 네. 그 부분을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35% 나오니까요. 네. 이게 100%까지 된다면은 매출은 더욱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이맥스로 저희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키워드 기대 승률 투자 기간 열어보겠습니다. 폐배터리 600주 그리고 2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단순히 배터리 쪽만 보자는 게 아니라 네. 폐배터리 쪽을 보자는 거잖아요.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같이 없잖아요. 늘어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 시장 인제 시작인데 되게 먼 이야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폐배터리라는 게 다 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또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그 비중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폐배터리 시장이 600조까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전기차 수익이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20%, 투자 기간은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번째 종목에 저희 치킨 이벤트 걸려 있으니까요.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답자에 한해서 랜덤으로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도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제목을 보시면 쓰레기가 보물로. 말 그대로 폐배터리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보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600조 원이 폐배터리 공략에 시도를 걸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웬만한 대기업 다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20조 원, 네. 2050년대는 600조 원까지 보고 있는 거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국내 폐배터리 배출량이 작년에 4,700개였는데 2025년에 1만 4천 개, 그다음 2030년에는 8만 개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10년 안에 아주 급속도로 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희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 이 폐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사용 다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작 과정 중에 나오는 불량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불량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활용법으로는 이제 어떤 ESS라든가 어떤 전기 자전거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은 원료를 새로 뽑아가지고 재사용하는 걸 말하는 건데 국내 업체들은 재사용하는 거, 원료를 다시 뽑아가지고 이 재사용하는 걸 한다. 벌써부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BMR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해서 좀 들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은 얼티엄 셀을 통해서 이미 지금 이 리사이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 SDI는 이 폐배터리 전문 기업 PM그로우에 지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여기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드려보면서 다음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종목을 이벤트로 걸었나 봐요. 정말 많은 그런가요? 분들이 이 네. 종목으로 올려주셨네요. 네. 중소기업 중에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네. 바로 파워로시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현대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사실 폐배터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파워로시스고 이런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또 가장 크게 사업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현대차하고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냥 우리가 배터리 쪽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큽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현대차고 또 전 세계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 튀어나오고 있는 게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지금 파워로시스가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대차 그룹하고 재활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요. 이 배터리의 남은 전력량을 관리하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하고 지금 연 10메가와트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해서 양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현대차하고 지금 그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양산 중에 있는 거니까는 그 매출이 찍히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크게 걸릴 것 같지 않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가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는 이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소포가 좀 작지만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파워로시스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주가 보시면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현대차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 알려지면서 급등했었는데 다시 그 근처까지 와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커질 수 있는 폐 배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서 1차 목표가는 9,800원, 2차 목표가는 1,6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는 9,800원, 2차는 1,6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파워로지스 과연 당첨자분은 누군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은님이 당첨되셨고요. 항상 저희 방송에 많은 글을 올려주시면서 질문도 정말 많이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한 종목들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들. 그래서 저희 네. 작가님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로 마무리해 볼게요.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14개 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러한 다양한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이 저희 증시 오늘간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니까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전기차 소재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종목들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응급제부터 많은 소재 기업들, 장비, 부품주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쫙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4시 반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연도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하락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아요. 네. 백신 허브 수혜주들이 오늘은 빠지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리뷰도 꼭 물방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이유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4시 반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